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왜 코인은 눌렸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예상보다 고용률이 낮다, 경기 둔화 신호로 볼 수가 있으니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올라졌다. 그리고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확장 국면 안에 들어 있으므로 경기가 침체 정도는 아니다. 연준 의원들도 발언을 좀 했죠. 완만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게 프랑스 재정 위기거든요.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있었고, 프랑스에서 이거 긴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했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 잘못하면 IMF 가야 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콧방귀를 팍팍 뀌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 따라주면 우리도 못하지. 재신임 한번 해볼까? 재신임 투표 한번 해보자. 9월 8일날 재신임 투표 들어갑니다, 정부가. 그래서 만약에 이 재신임 투표에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각 사퇴예요. 총리 사퇴입니다. 장관 사퇴예요. 프랑스 지금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긴축하자라는 건데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다 모조리 나가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재정 위기 사태로 인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9월 8일이 D-Day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모습이 살짝 채권 시장에서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채 관련해서 하락이 좀 나타났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기술주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장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올랐는데 코인은 왜 작살났느냐, 요거 중요하죠. 일단 보면 어제 상장한 아메리칸 비트코인 있잖아요. 얘 마이너스 20% 찍었습니다. 어제 16% 상승했거든요. 오늘 20% 박살났고요. 블리시라고 이거 거래소거든요. 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 사람들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라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제도 9% 박살났는데 오늘도 9%가 박살납니다. 왜 박살이 났을까요? 한 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등 코인 매입을 무리하게 조달하고 있다라고 지금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상장사들에게 더 깐깐한 심사 조건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코인 쪽으로 매수 들어갔다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 주주들한테 동의는 얻은 거야? 맞아? 뉴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재무부 이름, 나스닥의 감시 강화 보도, 이런 내용이 있죠. 나스닥은 암호화폐 재무 전략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급증에 일부 제약을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들의 코인 구매 발표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으나 암호화폐 재무 회사들의 거품은 이미 한참 전에 터졌으며 목요일 나스닥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죽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나스닥 요구사항에는 일부 기업이 암호화폐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주주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주식의 상장 폐지 또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2에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나스닥 안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도 비트코인 뭐 구매할 거예요, 이더리움 구매할 거예요, 막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거 거품 아니냐? 응? 그러니까 너무 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가는데 이거 주주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야? 니네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물어보고 해. 안 물어봐, 그럼 상폐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 비트코인 랠리에서 상장사들이 돈을 더 끌고 와서 코인을 계속 산다. 이 기대가 중요한 수급의 버팀목이었는데 돈을 끌고 오는 통로가 막히거나 느려질 수 있다면
그만큼 매수 압력이 약해질 수 있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 상장 첫날 하루 만에 20% 하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아들 2명이 있어요. 얘네들이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는 회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랑 합병합시다 이래갖고 합병을 해요. 근데 어디랑 합병하냐면 이 회사의 채굴하는 파트 있죠. 채굴 사업부랑 얘네랑 합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나스닥 상장사를 사갖고 합병을 같이 하죠. 그러면 얘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상장이 됩니다.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아메리칸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트럼프 아들들 주식이 20%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관련주 아니냐라면서 미친듯이 상승세가 나왔고요. 트럼프의 그 정책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채굴업에게 에너지 지원을 해주자, 뭐 이런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굴 쪽으로 힘을 밀어준다. 누가? 트럼프가. 정책 주네 이러면서 확 하고 날랐던.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20% 하락세가 나왔네요. 나스닥이 딱 목을 쥔다라는 느낌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뭐 블라블라 이야기는 뒤로 좀 더 해놨는데, 간단하게 저의 시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메인 이벤트는 이거죠. FOMC 회의. 이때 이자율을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9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고용 보고서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새벽이 되겠죠. 보고서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경기 침체되네. 이자율 낮춰야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자율 낮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호재에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인 시장은 지금 나스닥에서 회사들 너네들 너무 코인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주주들한테 물어보고 사. 라고 압박이 들어갔죠. 발표만 한 거예요. 지금 한 게 아니라 발표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코인이 으악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호재 vs 악재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자율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와 코인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악재 뭐예요? 나스닥이 자금줄을 조일 것이다. 플러스 또 뭐 있습니까? 프랑스 재무가 악화되었다. 9월 8일입니다. 또 호재성 재료는 역시 이자율과 관련된 거지만 바로 내일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재성 재료죠. 그리고 CPI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언제? 11일 날 발표됩니다. 호재성 재료입니다. 그러면 호재와 악재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싸움을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호재로 가야 돼요? 악재로 가야 돼요?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인은 지금 정작 어땠죠? 코인은 정작 하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박스권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거 1시간 봉 차트인데 이 박스권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방향 그렸어요. 뚫어줬어야 되는 건데 미국장 올라가면서 다시 뚫어줬어야 되는 건데 눌렸단 말이에요. 물론 개별 악재가 있지만. 그러면 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안 좋은데? 라는 쪽으로 지금 쏠려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있을 때 호재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악재 얼마나 반응하느냐를 보는 건데, 이걸 일봉 차트로 보면 여기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호재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 프랑스 리스크가 터지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자율을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는 괜찮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반응을 잘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이 대표적이니까 비트코인과 함께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간 끌고 왔었던 이 이평선이 지금 상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상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가 맞는데 상승 추세 이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확 밑으로 꺾이든가 확 하고 위로 뛰든가 둘 중 하나의 방향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찜찜하게 어떻게 돼요? 악재에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베팅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늘 밤에 당장 고용지표 발표하잖아요. 고용지표에서 얘가 호재성 재료로 얼만큼 반응을 해줄 것이냐를 또 봐야겠죠. 그러면 빵 하고 띄워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만큼은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빵 하고 띄워줬다가 9월 8일 이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점이라고 봅니다. 관건은 이거예요. 9월 8일.
9월 8일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아마 크게 한번 밑으로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세 살짝 넣어주고 꽝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프랑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진짜 프랑스에서 내각이 사퇴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될지, 내각이 사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지금 방향 잡는데 글로벌 주요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사태를 같이 관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저희 블로그 주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블로그에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 참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간단한 설문조사가 이렇게 있어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저와 함께 매매에 대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사건들. 그런 것들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걸 영상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뭐 질문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